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생로병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날생자, 살생자, 여기서 날생자로 해석이 됩니다. 늙을 노자, 병들 병자, 죽을 사자 그래요. 그래서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국어사전 보면은요. 인생이 겪는 네 가지 고통,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 그거를 생로병사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살아있다면 그 죽음이 있죠. 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사람 수명을 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 수명이 83세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83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이다. 죽음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한순간이다. 그래요.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83세잖아요. 태어나서 83년 동안 이게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 사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꼈다면 그게 좋은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장가를 가고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또 애를 키우고 그리고 나서 애가 또 컸으면 또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자도 낳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늙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그게. 그 일반적인 삶인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축구를 찬다든가 당구를 친다든가 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가 산을 다닌다든가 뭐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죠.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만족을 느꼈다면 그 시간, 보내는 시간은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했고 그것이 만족을 느꼈고 행복했다면 그만큼 좋은 삶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네, 맞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죽은 것은 한순간이죠. 죽음은 곧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83년 동안, 태어나서 83년 동안 긴 세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꼭 해서 행복감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보주엘의 말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우리 유튜브에 한자뿌리 채널 이렇게 치면, 한자뿌리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래요.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생로병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요. 날생자가 있고, 살생자가 있습니다. 얘 지금 8급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생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생자가. 이제, 날생자라는 것은, 벤, 아이, 새끼, 또 알 등을 몸 밖으로 내놓다. 그게 이제 낳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다 그러는 것은 목숨을 이어나가다. 그런 것이 이제 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이게, 날생자니까 낳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낳다. 그런 것도 생기다. 그런 뜻이죠. 생기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낳다라는 것은 어떤 게 생겼으니까 낳은 거죠. 아이가 생겼으니까 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다는 뜻도 있고, 날생자, 낳다는 게 낳다는 뜻도 있고, 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더 살펴볼까요? 그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이자가 사람인이에요. 사람인. 그 다음에 여자가 흑토죠. 흑토. 그래요. 자, 흑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란 뜻을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게 흙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흙에서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흙에 이제 여러 가지 막 그쪽 과일 같은 이런 이제 보리, 쌀, 그 다음에 조, 옥수수, 그 다음에 채소, 뭐 그러니까 배추나 고추, 상추, 뭐 이런 것들이 콩, 조 이런 것들이 전부 땅에서 나잖아요. 그런 게 나가지고 그런 것들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재배해가지고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난 것들을 사람이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사람이 재배해가지고 그거를 수확해서 먹고 산다. 그래서 살생자입니다. 그래,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음식들을 땅에서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해서 사람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 안 했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나타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서 나타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흙토인데 사람이 흙에서 산다. 그러면 산다는 것은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나타 생기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도 이제 이 한자를 여러분에게 이게 가르칠 때는, 그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단숨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지 않으면, 예,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땅은 우리가요, 땅은, 자, 그래요. 하늘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남자는 하늘이다. 남자는 하늘, 땅은 여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양이에요. 하늘. 그래요. 하늘, 남자. 그래, 양을 뜻합니다. 양을 뜻해요. 그럼 땅은, 그다음 여자. 그래요. 이거는 음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지구상에 양과 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과 음이 있어요. 그 전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양과 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을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니까 엄마도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가 사람을 낳는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람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람을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란 뜻이 생기고 또 여자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남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결혼을 해야 아이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성의 몸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낳다, 생기다라는 것은 땅은 여성을 가리킨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니까 땅은 또 여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자가 사람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다는 뜻도 있고 나타나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이 또 땅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산다. 그래서 산다. 그런 세 가지 뜻이 납니다. 그래요. 자, 그래요. 근데 우리 이제 좀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사람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인. 이게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이거 8급에 있어요. 이게 사람인은 어떻게 또 사람인이냐면은 지금 이게 앞발과 사람이 걸어갈 때 앞발과 뒷발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사람 앞발과 뒷발 그 사람 걸어가는 옆모습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갖다가 또 이렇게도 변형하죠. 그래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게 한자예요. 사람인자는 사람이 걸어가는 옆모습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흑토자는요, 이게 흑토자입니다. 예, 이거는 8급에 있어요. 이제 흑토자는 어때서 흑토자냐면요, 요거 맨 하나, 요 밑에 있는 요거 일자가 흙을 의미합니다. 흙. 자, 일자는 하늘도 의미하고 사람도 의미하고 땅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도 의미하고 또 일자 모양 같이 생긴 것도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흑토자의 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줄기와 잎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씨앗을 심어가지고 어떤 식물이 자랄 때,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그렇죠? 어떤 걸 재배할 때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은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흑토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날생자가 날생자, 살생자, 생기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나타, 생기다, 또 살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거에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타 그런 뜻이에요. 나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이게 태어났어. 그게 낳을 때 나타라는 것이 낳을 때부터 이게 생겨서 낳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생겨서 낳았는데 그 마음이 어떻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해력이 넓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많고, 또 뭐 어떤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웃음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말이 없고 조용하고 막 우리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 성격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낳았을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품, 성자입니다. 이 5급에 있어요.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갖고 있는 성질, 마음, 성격, 그거를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만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성격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거를 성품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자 여자죠. 여자 여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타 그런 뜻이 됩니다. 나타. 그러니까 여자가 나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여성이 낳은 거죠. 그렇죠? 여성이 낳을 때 이게 나타 그러니까 여성이 낳다 그러니까 여성이 낳을 때 남자아이도 낳고 여자아이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아이도 낳고 여자아이도 낳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할 때 그 이제 남자아이도 낳고 여자아이도 낳으니까 엄마가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도 낳고 여자아이도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자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그 성 구별할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7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우자입니다. 소우. 그 다음에 요거는 살생자입니다. 살생. 요거는 이제 살다 그런 뜻이 살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가 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소가 살다 그러면 어떤 소의 삶입니까? 우리 시골에서 나 맨날 키웠을 때 아는데, 소를 이렇게 키우면은 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냥 젖소는 젖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고요. 그냥 이 한우 같은 이런 일반 소는 시골에서는 논과 밭을 갈아요. 논과 밭을 갈고 또 구루마도 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그 도살장에 가서 팔게 되면은 그걸 또 이제 잡아가지고 근데 소는 가죽은 또 이제 가죽옷, 가죽 혁띠, 가죽 가방, 가죽 구두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죠. 그 다음에 고기는 또 우리 사람이 먹고 그 다음 뼈는 또 사골, 골로 또 쓰는 거고 피는 선지나 또 그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또 씁니다. 그래서 소가 이게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희생을 하죠. 많은 이득을 주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가 태어나서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희생을 한다. 그래서 희생생자입니다. 희생생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 생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더 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요, 요거는, 네모방, 모방이라는 것은 네모방 그런 뜻입니다. 네모방, 모방 같은 거, 모방. 그 다음에, 방향방. 그 다음에, 방법방. 그 다음에, 방향방, 방법방, 모방,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뜻이 납니다. 이게 방자가. 이 자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인이죠.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살생자입니다. 살생.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방자가 네모방, 방향방, 방법방, 뭐 여러 가지 이 방자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그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인데, 이 깃발이 우리가 그 뭐 태국기라든지 뭐 삼국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그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막 그럴 때 그 사극드라마 보면 막 깃발이 있잖아요. 그 깃발을 들 때 어떻게 들어요? 밑으로 이렇게 쳐져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높이 듭니까? 높이 들어요, 높이. 깃발은 항상 멀리서도 보이고 알아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요. 그래서 태국기 같은 것도 그리고 다른 나라 보면은 국기 같은 거, 우리가 뭐 국기 그 보면은 높이 막 관공서에 가면 높게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보면은요, 요자가 대지해 머리변인데, 요거는 어떤 그 높은 건물의 지붕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높을 꽃자에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위에. 그래서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높게, 그런 게, 높게, 깃발을 높게 그런 거예요. 높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높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기대가 있죠. 기대가 이렇게 있어요. 기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깃발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깃발이, 펄럭이는 깃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게는 높게 든다 그런 게 높게 한다 하는 거고, 이 기대고요. 그 다음에 이 깃발 그 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모방, 깃발은 네모났죠. 네모랗게 돼 있으니까, 네모랗게 돼 있으니까 네모방, 모방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 방향으로 펄럭이고, 저쪽 여기서 이렇게 불면 이쪽에서 펄럭이고, 또 이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불면 부는 방향,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부르기 때문에 방향방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방은 뭐냐면, 우리나라 태국기는 이렇게 위에가 빨갛고 밑에가 파랗고 하는 태극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건곤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른 나라마다 전부 나라마다 국기가 있고 다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기임을 알리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방자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이거를 누가 만들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펄럭이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게 바로 기예요. 그죠? 깃발이죠, 깃발. 그 깃발 정자입니다. 깃발 정. 또는 기정자도 되는 거예요. 기정이, 기가 이제 그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일자죠. 해일. 그 다음에 요거는, 살생. 또는, 생기다 그런 뜻이죠. 이거 살생 또, 여기는 나타, 또 생기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생기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생기다 금의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해일자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별이에요, 별. 이게 별성자입니다. 별성자, 이게 4급에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별은 그 자체 내에서 빛이 발산되지가 않아요. 그냥 물체로만 있는 겁니다. 원래는 물체로만 있어요. 물체로만 있는데 해가 이제 이렇게
비추면은, 해가 떠서 비추면은, 그게 이제 그걸 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비추면은, 이 물체에 햇빛을 비추면은, 이게 빛이 발산한다, 빛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해가 빛을 비추면은, 빛이 생긴다. 그게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이렇게 반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자체 내에서는 빛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해처럼 자체 내에서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까만 그냥 물체예요. 근데 물체인데 해가 빛을 발산하게 되면 그거를 반사해가지고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비추어서 빛이 생겨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게 별이에요. 그래서 별성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또 볼까요? 요거는 세금자입니다. 세금. 자, 요거는 또 생기다 그런 뜻이에요. 생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면 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처음에 만들었을 때 쇠는 이렇게 막 윤이 나고 그냥 반짝반짝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어디 밖에다가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죠, 녹이 슬어요.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가 있어가지고 그 산화가 됩니다. 그 산화가 되면 녹이 슬어요. 이렇게 녹이 씁니다. 이렇게 녹이 생. 네, 그래요. 그래서 금속이 이렇게 반질반질하는데 오랫동안 놔두면 녹이 생겨가지고 이게 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녹생자입니다. 이게 쇠에 뭐가 생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녹생자예요. 녹생.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날생자, 나타나는 의미도 있고, 난다는 것은 뭔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알 같은 것이라든지 애라든지 낳을 때 생겼으니까 나는 거. 생기다 그런 뜻도 있고,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살다 그런 뜻도 있고, 그게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늙을 노자 볼까요? 자, 늙을 노자는 7급에 있습니다. 7급에 있고, 늙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 나이가 많아지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늙죠,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한자성 해석을 좀 해볼까요? 한자성 해보면은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이 흑토자입니다. 흑토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삐진 게 있어요. 삐침변인데요. 삐침변은 꺾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니다. 예,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삐침변이 이렇게 여기 비쳤죠. 이렇게 비쳤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비수변이에요. 비수비라는 것은 수저를 의미합니다. 수저는 숟가락, 그러니까 숟가락을 말하는 거죠. 숟가락. 그래요. 숟가락인데, 숟가락이 구부러진 숟가락을 얘기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숟가락인데 숟가락이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구부러졌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흙에 아직 아니다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요. 이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삐침변이 아니다는 게 흙이 아직 아니다. 구부러졌다 그런 의미로 여기는 해석이 됩니다. 수저가 아니고. 그랬으면 뭐냐면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힘도 없고 관절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어디 걸어가면 몸이 이제 변화가 와요. 그렇죠? 변화가 와서 근육도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 근육도 약간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수저가 구부러진 수저니까 구부러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늙었어요. 많이 늙었어. 그래서 늙었는데 아직 땅 속으로는 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자성 의미는 그래요. 자, 허리가 이제 구부러진 나이 많은 사람이 땅 속에 아직 가지 않은 그 상태를 노인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늙을 노자입니다. 예,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자, 아까 이게, 이게 말하는 게 이제 그, 숟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수비. 비수, 비자예요. 비수비자. 이거는 1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숟가락. 지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러졌죠.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숟가락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수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수저가, 자,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생겼죠. 지금. 자,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고, 지금 이런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회전하면 뭡니까? 이게 비수변이에요. 이게 비수변. 아, 비수비예요, 이게. 자, 이게 지금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숟가락이 구부러진 숟가락입니다. 이 숟가락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면 비수비예요, 이게. 한자는 그냥 이렇게 쓰면 한자는 보기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변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변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구부리는 숟가락을 갖다가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비수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부러지다는 의미를 있고, 숟가락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위에 흙토에다가 이렇게 아니다, 땅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늙을 노자가에 해당되는 한자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땅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요 자가 뭐냐면 늙을 노자의 약자예요. 늙을 노자. 이게 노인을 뜻합니다. 이게 노인. 그 다음에 요건 아들 자자죠. 아들. 자, 아들 자자는 이게 머리하고 양손 이렇게 하고 아들 누워있는 모습,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 자자는. 그래서 아들 위에 노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들이 노인을 지금 업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노인, 지금 엄마에 해당되죠? 아들이고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늙어서 이제 아프니까 다리도 이제 못 걷고 하니까 업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가니까 아들이 어때요? 효자예요?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잖아요. 그래서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예, 요거 7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노인을 뜻합니다. 노인. 예, 노인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왈이에요. 가로왈은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입구자죠. 입구에서 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혀가 움직여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 이 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입에서 혀가 움직이면서 말하다. 그래서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노인이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노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서당에서 노인이 나이가 많고요.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서당이 스승이 아이가 이제 뭐 숙제를 해야 했는데 안 해와가지고 막 그러면 얘 이놈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이놈 너 종아리 걷어 이놈 이놈 저놈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나이 어린 아이에게 이놈 저놈 하는 거예요. 놈자자예요. 그래서 놈자자입니다. 이게 놈자자예요. 놈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놈 저놈 하는 그런 게 노인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을 한다 그런 거니까 노인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놈 저놈 하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놈자자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6급에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병들 병자. 자, 병들 병자는 6급에 있습니다. 이게 병들었다는 뜻은 뭐냐면요, 몸에 병이 생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구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자상의는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요거 보면요, 요거는 병질환변 또는 병들어 기댈 역, 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병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병질환변입니다. 병질염 또는 병들어 기댈 역,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남자입니다. 남역병, 죄송합니다. 남역병자예요. 예, 그래요. 이게 역이라는 것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이렇게 남역병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누워있는 모습을 볼까요? 지금 이게 이분이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면 병실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면 그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베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예, 사람인 자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어요.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게 베개로 사람이 베개를 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워있죠. 그 다음에 이불을 덮고 있고요.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남역병자처럼 그렇게 생겨요. 남역병자도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있죠. 창문이 있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쪽이라고 합시다. 동쪽. 여기가 서쪽이라고 해요.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게 창문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쪽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창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동안 환하죠, 집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누워있을 때요. 누워있을 때, 여짝은 북쪽이죠. 그죠? 여짝은 남쪽입니다. 그러면 남쪽 방향으로, 이제 여기 해가 떠 있는 그 남쪽 방향에 머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서 남역병자예요, 이게 남역병자가. 예, 사람이 남방향으로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모습이에요, 집 안에서. 예,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해가 뜬 환한 부분의 남쪽 방향으로 창문을 내놓고 그 방향으로 머리를 향해서 베개를 베고 눕는다. 그래서 남역병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병들병자에 이 병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사람이 아프면 베개를 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이불을 덮고 있는, 그게 바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병들병자가 바로 그런 거다 거예요. 예, 그래서 병들병자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볼까요? 이제 우리 뿌리 채널이니까 병들병자의 자세하게 또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엄호변 또는 지범. 그래서 지범변, 그러니까 집을 뜻하는 겁니다. 집. 왜 집을 뜻하느냐면요, 지금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지붕 꼭대기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지붕 꼭대기, 지붕, 벽. 이걸 나타내는 게 지범변이에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건물을 이 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여기에 막 여러 가지 한자를 넣어서 집, 건물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집을 뜻하는데, 요게 이제 아까 병질음변이라고 그랬죠. 또는 병들어 기댈 역, 그래요. 이게 근데, 이거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요게 들어갔잖아요. 요게 바로 이수변. 이수변. 그 다음에 이수변이니까 하나, 두 개니까 이수라는 거예요. 세 개. 이거는 삼수변, 물을 뜻하는 거고요. 요거는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물을 삼수변은 물을 뜻하기 때문에 물이고, 하나가 더 없죠, 요거는. 근데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 물도 물이고 얼음도 물이에요. 그런데 얼음은 이제 딱딱하게 이제 얼었기 때문에 그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를 구분했어요. 하나를 빼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음이다. 얼음이잖아요, 얼음. 얼음. 아, 죄송합니다. 얼음. 얼음? 그 얼음은 차갑다 그런 뜻이죠. 차갑다. 차갑죠, 얼음이. 그죠?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지번변이니까, 이게 지번변이고, 여기에 이제 이수변이 들어가서 집이 차갑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집이 차갑다 그런 뜻이잖아요. 집이 차갑다. 이게 집이니까. 그럼 집이 왜 차가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누군가가 암이 걸려서 죽을 병, 불치병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집이 막 행복하고 즐거워요?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고 무섭고 차갑죠. 누군가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큰 병이 걸려 있다면 그게 차갑고 걱정되고 항상 두렵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집안에 누군가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차가운 거예요. 그 당연히 차갑죠. 응? 그래서 그거를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집안에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병이 들어서 차가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지는 병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요거는 여기 비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이불을 덮고 자는 모습이다. 그래서 남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해서 남녘병자예요. 남녘병자. 네, 그래요. 요거는 3급에 있다. 그래서 아까 아파서 누워있는,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이니까, 아픈 사람이 베개를 베고, 병실에서,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대병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얼음빙자 이수변 또는 얼음빙자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얼음은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물수자인데요. 물수, 이걸 8급에 있습니다. 물수는 그러면 왜 물수냐면요. 원래 이게 큰 수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가운데로 수로가 지나가요. 그럼 우리가 이게 가운데로 수로가 지나가면 그 옆에 수로가 작은 수로가 있어요. 그 작은 수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은 수로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큰 수로가 이렇게 가운데 쭉 지나가고, 작은 수로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나가는 것도 있다는,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작은 수로가 들어간 게 있고 또 나가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물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 그 냇가가 있어요. 그 냇가가 있으면 옆에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가운데 싹 지나가면은 큰 강천이 이렇게 쭉 크게 지나가면 그 시골에는 양옆에 논이 있어요. 왜요? 논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물 때가 있어요. 비가 한동안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논에는 물이 필요하고, 가물면은 이게 큰 수로가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끌어들여야 돼요. 자, 끌어들여야 돼. 그렇죠? 끌어들여야만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끌어들이는 거, 요거는 끌어들이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 논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논이 있어요. 논이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이쪽에 논을 끌어들이는 수로고, 요것도 이쪽에 논을 끌어들이는 수로예요. 작은 수로가. 여기 이제 큰 수로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비가 많이 내려요. 장마가 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논에는 물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많으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논에서 또 물이 여기 크게 흘러간 천으로 흘러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작은 수로를 이제 큰 수로로 연결해, 큰 수로로 흘려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논에 이제 물이 그냥 장마가 많으면은 이게 큰 수로로 이렇게 또 수로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이 그 농촌에 가보면 그래요. 내가 이게 지금 설명을 하면 여러 개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사실 나는 막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막 여러분 그 촬영 기사가 들고 막 그냥 막 진짜로 막 이렇게 증거 제시를 해가면서 막 설명하고 싶어요. 정말로. 나는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한자는 이렇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그 재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상으로만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드는 건데, 이게 큰 수로가 있고 작은 수로가 이렇게 큰 수로로 연결시켜서 들어가는 것은 장마가 져가지고 너무 많이 비가 오니까 논에 그 많은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큰 수로로 흘러보내는 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 논에서 이렇게 흘러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물면은 또 이게 큰 수로에서 물을 빼야 돼. 큰 수로에서 불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수로가 또 이렇게 끌어오는 수로가 또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끌어오는 수로가 있고, 바로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게 물수자예요. 예,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물수자를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많은 한자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가 있죠. 요거는, 요가 이게 뭐냐면 물수자죠. 물수자인데 여기다 점 하나를 쳐줬어요. 옆에다가. 그런 거는 뭐냐면, 이게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인데, 이 얼음빙자는 이게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이니까 물수자가 들어갔고요. 물수자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얼음빙자는 물수자다 점 하나를 치면 얼음빙자다라고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자를. 이게 만약에 물수자를 갖다가 또 여기도 얼음도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얼어서 물인데, 뭐 얼음인데, 그러면 점이 없이 이렇게 해주면 둘 다 이게 뭐 어떤 것이 물이고 어떤 것이 얼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언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점을 쳐주고 이거는 빙자고 점을 안 쳐준 거는 물이고 숫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게. 그래서 구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물이 얼은 것이니까 물숫자에다가 점을 쳐준 것이다. 그래서 얼음 빙자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점은 한자를 구분하기도 쓰고 계속을 쓰기도 하고 또 그 강조하기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점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얼음빙자는 5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점 하나 쳐서 다르게 하는 거고, 또 여기도 요것도 물수자죠. 물수자고요. 요거는 얼음빙자죠. 얼음빙. 자, 얼음빙. 물에다가 얼음빙자를 넣었기 때문에 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음빙자예요. 이것도 다. 이것도 얼음빙자, 이것도 얼음빙자, 이것도 얼음빙자예요. 이게 이수변 또는 이수라고 하죠. 이수변. 물수는 삼수변. 그래서 점 하나를 빼면은 하나, 둘이니까 두 개니까 이수변이고, 하나, 둘, 셋이니까 삼수변이에요. 이 삼수변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수를 의미하고, 이거는 얼음을 얘기한다. 자, 그래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정하고 구분을 한 거예요. 한자가. 좋아요. 자, 그러면, 죽을사자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죽을사변은 6급에 있습니다. 자, 6급에 있고요. 죽다 그러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다. 그냥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고요. 자, 우리 맨 위에 이게 하나일자죠. 하나일. 여기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역서죠. 전역서. 그 다음에 요거는 비수비. 자, 이게 비수비 또는 이게 구부러지다. 자, 구부러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숟가락도 되고요. 비수가 숟가락이니까요. 자,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게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리에 힘도 없고
뼈에도 약해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몸이 구부러졌다 그러더니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먹었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저녁은 어둡잖아요. 그냥 땅속이 어둡죠? 땅속이 환해요, 여러분. 난 땅속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환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빨리 병원에 가봐요. 정신병원에 가봐요. 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땅속에 어두운 땅속으로 저녁이란 말은 어둡다는 뜻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땅속 어두움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을 사자입니다. 자, 한자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한자 어렵다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 진짜.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비수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아까 이제 그 비수변, 구부러진 숟가락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서 한 게 비수변이다. 그랬죠.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이죠. 이 비수니까. 비수라는 것은 숟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가로알. 네, 가로알입니다. 이거는 가로알이에요. 그래서 가로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입에서 우리가 막 말을 하는 것이 말하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말을 하면 혀가 가만히 안 움직이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안 되잖아요. 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혀가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한다 그래서 말하되 가라사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로 하면서 말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부엌에서 엄마가 이제 국을 끓여요. 그렇죠? 우리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재료를 넣고 국을 맛있게 끓입니다. 끓이고 나서 이제 뭐 고춧가루를 넣고 또 마늘도 넣고 또 맛소금도 넣고 뭐 간장도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리에 그 간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걸 이제 넣고 수저로 한번 먹어보는 거죠. 네.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수저로 먹어보고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저로 먹어보고 말을 해요. 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수저를 먹어보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말을 하면은 맛있다. 짜다. 싱겁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혀로 느꼈으면 이제 입으로 이제 숟가락을 떠서 국을 떠서 먹었으면 이제 그 느낌을 뇌에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식을 해갖고 맛있다? 그러면 맛있다란 말이 발살이 되고 짜다라고 느끼면은 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게 이게 맛지자예요. 그래서 맛지자예요. 맛지. 이게 맛지자입니다. 2급에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저로 떠서 먹어보고 짜다, 맛있다, 싱겁다, 매웁다 이렇게 이제 그 뇌를 스쳐가지고 뇌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의 뜻을 말해보거라. 왜 그런 말 있죠? 너의 뜻을 말해보거라. 그 뜻이 뭔 뜻이에요? 내가 속으로 뇌에서, 머리에서 생각하고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평소에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걸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감이 그걸 보고 너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감. 나는 많은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머릿속에 생각한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저로 떠가지고 먹었는데 뇌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짜다, 맵다 하는 것을 뇌에서 인식한 거를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저로 먹어보고 그것을 짜다 안 짜다는 것을 뇌에서 인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뜻지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란 말이 뇌에서 생각하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맵고 짜고 하는 것을 먹어보고 뇌에서 인식을 해갖고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뇌에서 인식하고 말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뜻지자도 되고 맛지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이건 뭐냐면 요거는 근칠지자예요. 근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비수비자죠. 이 숟가락을 의미하죠. 자, 숟가락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근치다라는 것은 머물다,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 정지 상태에 있고 숟가락이 정지 상태에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아니면 뭐 집에서 우리 식탁에서 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그 식탁에 이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을 때 우리가 차려놓을 때 밥하고 국하고 반찬만 차려요? 아니면 수저 젓갈까지 다 차려요? 수저 젓갈도 차려야 되잖아. 수저 젓갈도 차려야 되죠. 그런데 그 젓갈을 가지고 놨는데 그러면 나는 밥을 먹을 때 막 돌아다니면서 뭐 막 가만히 있질 않고 막 걸어다니면서 달리면서 뭐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그 식탁에서 딱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탁에서 정지돼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지돼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많은 이제 그 반찬을 앞에 두고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정지돼 있어야죠. 근처에 있어야 근칠지가 들어가야지. 정지돼 있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또 수저가 있어요. 여기 수저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수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것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찬을 두고 수저가 있고, 거기에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고, 수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수저하고 진짜 가까이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여기라는 말. 저것 할 때 이것은 나의 손으로 닿을 수 있는, 내 손으로 뻗쳐서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차자입니다. 2차. 2차자예요. 이게 3급에 있어요. 이것이란 뜻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내가 정지대에서 앉아 있는데 그 수저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바로 가까이 있는 거, 이것. 가까이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하죠. 좀 멀리 있으면 저것. 그러잖아요. 멀리 있으면 손을 안 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저를 막 멀리 있는 작다 두고 앉아서 그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혹시? 수저는 항상 자기 손에 닿는 범위 내에서 앉아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2차자예요. 애우지 맙시다. 정말로.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저. 숟가락은 비수비니까요. 비수비. 자, 이거는 숟가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숟가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머리혈이에요. 머리혈. 자, 이거는 상급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숟가락이고, 이거는 머리예요.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맨 위에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머리가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요. 꼭대기에 수저처럼 뭐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머리 꼭대기에 머리혈자니까 머리에 수저처럼 뭐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 논이나 밭을 갈 때 보면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특히나 그 밭을 갈면 더 알기 쉬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밭을 갈았어요. 이게 갈면은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제 갈았잖아요.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갈면은 요렇게 이제 소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또 이쪽에 갈죠. 또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갑니다. 소하고 소로 갈면 쟁기를 이렇게 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밭을 이렇게 쭉 갈다가 돌아야 돼요. 또 그래서 이렇게 또 갈고 또 돌아서 이렇게 갈고 또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트랙터를 갈거나 경운기로 갈아도 마찬가지예요. 경운기가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갈고 또 이렇게 돌아서 갈아야 돼요. 그런 겁니다. 논이나 밭을 갈 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갈면은 지금 요 부분이 막 여기가 이제 안 갈려져 있죠.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여기는 갈아지지가 않았어요.
안 갈아져 있어요. 여기도 안 갈아졌어. 왜? 이렇게 돌아서기 때문에. 소와 쟁기가 돌아서는 부분은 안 갈아져요. 그러니까 쟁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경운기도 마찬가지고 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럭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면 여기를 안 갈아져. 그러니까 안 갈아진 분하고 갈아진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수저같이 생겼어요. 이게 수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숟가락 우리 이렇게 생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저가. 그래서 이렇게 수저 모양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그래서 머리 모양이 밭 맨 끝에 이 머리 부분에 이렇게 수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아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이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랑. 그래서 이랑 경자입니다. 이랑 경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안 갈아진 부분이 넓게 이렇게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밭을 갈아봐야 알죠, 여러분. 밭을 안 갈아본 사람 만약에 이해 갈 겁니다. 이렇게 돌면은 여기는 안 갈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랑이 이렇게 이제 갈아진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숟가락 모양, 머리 부분에 숟가락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갈았어요. 우리가 갈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에다 갈면 이 골이라는 게, 이게 골과 산이 있는데, 이 골에다가 이제 거름 뿌리고, 그 다음에 비료 뿌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죠. 그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고 이거 덮어요. 덮어야죠. 씨앗을 뿌렸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야죠. 이제 양쪽 여기 흙을 덮습니다. 이렇게. 이거 덮어요, 이거. 덮어야 돼. 씨앗을 양을 그렇지 않으면은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덮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야. 그래야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갈아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걸 막 1년 내내 한번 갈면 이렇게 1년 내내 놔두는 게 아니라 거름을 뿌리고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바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잠깐 경자도 됩니다. 잠깐 경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한 경자도 되고 잠깐 경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또 그림과 함께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